안녕하세요. 생생한 증시 뉴스를 전해드리는 미증시TV입니다. 11월 1주차에 확인해볼 뉴스는 전 세계적인 이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대선이 시작되는 지금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뉴스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누가 더 주식시장에 유리해질까? 두 번째 기사는 과연 주식시장은 둘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두 가지 뉴스 보시면서 현재 대선의 흐름과 어떤 주식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사부터 보시죠. 먼저 가져온 기사는 US election will Biden or Trump be better for stock market? 미국 대선 선거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더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라는 헤드의 뉴스입니다. 기사에서 보여주는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1975년부터 지금까지의 정권별 시장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 파란색은 바이든이 속해 있는 민주당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975년 공화당의 링컨 대통령부터 쭉 실적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부터 공화당의 실적이 크게 성장했지만 그 뒤로는 공화당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역사적 지표이니 이를 전제로 앞으로 누가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 대폭락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11월 2일 기준으로 대표적인 기업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애플의 경우 0.31% 하락한 108.52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이 속해 있는 알파벳의 경우 0.12% 상승한 1618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폭락의 상황에서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주식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비주얼 컴퓨터 기술의 세계적인 기업인데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07% 하락한 50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면모를 보여주던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0.27% 하락한 387달러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0.03% 하락한 202.40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경우 0.42% 하락한 262달러인데요. 10월 말부터 계속 변동되어 현재 하락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은 상당히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세금을 35%에서 21%로 내린 트럼프의 업적을 통해 트럼프가 시장에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안정적임을 핵심으로 잡는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다 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에서는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은 백악관에 누가 들어서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투자 방향, 질, 가치, 초점에 맞춰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직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언론 기사들은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어떤 식으로 공세하고 있는지 그들의 TV 광고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We will bring back our jobs. We will bring back our borders. We will bring back our wealth. I believe it's time to unite the country, to come together as a nation. Joe Biden doesn't need everyone in this country to always agree. Just to agree, we all love this country. And go from there. 그렇다면 현지 반응은 어떠할까요? 페이스북을 확인해보면 현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과거든 미래든 어떤 평화상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 어떤 평화의 지도자가 자기 나라에 그런 증오와 분열을 뿌릴 것인가 라는 페이스북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아래에는 트럼프는 우리를 5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라며 현 정부와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공화당은 의학적 계획이 없고 불평과 문제만 만들고 있다. 공화당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는 댓글에 와, 내 기술은 대단해, 복지 수준이 아주 떨어지지 라는 현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다르게 35%에서 21%로 세금을 인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성과였다. 그것은 기업들의 이익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주식 매입의 상승을 만들어 시장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며 트럼프의 세금 변동을 지지해 트럼프를 옹호하는 기사 댓글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창 릴레이를 진행 중인 트럼프와 바이든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략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석유 산업 전체를 폐지하겠다고 공략했습니다. 파쇄, 채굴, 천연가스, 겨울 난방, 여름 냉방, 피크타임에 전기도 못 씁니다. 제가 대통령인 것은 여러분에게 행운입니다. 트럼프가 한 말인데요. 이를 보면 바이든은 석유 산업에 대한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석유 산업의 주식이 매우 약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바이든이 한 말을 확인해보면 압도적인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읍시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가방을 싸서 집에 갈 시간입니다. 현재 미국 내 악동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트럼프의 무정부주의적 행동을 꼬집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오바마는 대통령직을 리얼리티쇼로 취급해 관심받기만을 원합니다. 거의 23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라며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트럼프를 깎아내리며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와서 이번 기사는 Is the stock market rooting for Trump over Biden? The answer may surprise you. 증시가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바이든을 지지하느냐 그 대답은 놀라울 것이다 라는 헤드를 가진 뉴스입니다. 이 기사에서 재미있는 점은 400만 명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바이든 중 누가 대통령이 될지보다는 어떤 당이 의회를 장악하는지에 더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바이든은 각각 어떤 식으로 SNS를 하고 있는지 트위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는 파크 애비뉴에서 세상을 본다. 나는 내 출신인 펜실베니아 스크랜턴에서 본다. 이것이 제가 대통령으로서 나라가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과 저소득층 미국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싸우는 이유입니다. 라며 중산층을 도외보지 않는 트럼프를 깎아내렸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바이든은 범법자, 악덕한 사람들의 특수 이익의 후보입니다. 나는 농부, 공장 노동자, 경찰관, 모든 인종, 종교 및 신념에 근면하고 법을 준수하는 애국자의 후보자입니다. 라며 바이든은 오히려 여러 범법자들의 대표라며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깎아내리며 적극적으로 본인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대통령 후보에 따른 어떤 주식이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무역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국방, 항공우주, 에너지 및 금융 주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는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집권하고 있을 때이고, 가장 주식시장이 약했을 때에는 공화당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일 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11번의 경기 침체 중 10번은 공화당이 집권할 때였음을 알려줍니다. 다음 그래프는 어떤 대통령일 때, 어떤 의회일 때 S&P 500의 평균 성장에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확인해보면 민주당 대통령일 때 모든 의회 구성에 있어 10% 이상 수익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일 때를 확인해보면 분할의회일 때를 제외하고 9.4, 8.7%로 10% 미만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면 대통령뿐 아니라 어떤 의회가 백악관을 장악하느냐 모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는 11월 3일 우리나라를 되찾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가 여전히 민주주의를 포용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나가서 투표해주세요. 라며 바이든에게 투표하라고 하는 글, 트럼프가 경제를 살렸다는 말에 이번 달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라는 반발을 내비치는 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두 개의 기사를 보시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사들의 핵심을 되짚어보자면, 첫 번째, 대통령 당선뿐만 아니라 어떤 의회가 백악관을 장악하느냐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바이든이 당선되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무역정책 주식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트럼프가 당선되면 국방, 항공우주, 에너지, 금융주식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 두 후보 모두 에너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에너지 주식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대선,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률, 누가 당선이 되고 어떻게 의회 구성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미증시TV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